반갑습니다. 퀴즈 잘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물어볼게요. 그 퀴즈 문제 중에 아무도 못 맞춘 거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풀었을 때는 당연히 노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나중에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 하든 해가지고 들고 와보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3 곱하기 4 행렬인데 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어쨌든 이 친구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매트릭스가 존재하냐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로가 서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로 스페이스가 만드는 로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혹시 알아듣으시나요? 이게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인디펜던트한 벡터 한 개를 들고 오면은 1차원을 만들 수 있고 2개를 들고 오면 2차원을 만들 수 있고 3개를 들고 오면 3차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3개의 로벡터가 서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그 로벡터들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3차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로벡터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차원이랑 컬럼 벡터들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차원이랑 항상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로 스페이스, 그러니까 로 벡터들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차원은 리딩 엔트리의 수로 결정이 되고 컬럼 벡터로 만들 수 있는 차원의 수는 이 친구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만들어지는 요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어차피 리딩 엔트리의 수는 똑같을 테니까 뭐 그렇다고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좀 더 복잡하긴 하죠. 실제 증명.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이 컬럼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3차원인데 3차원 세상이니까 결국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연히 그런 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해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이 잘못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꾸라면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된다. 나중에 제가 심심할 때 가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퀴즈 문제 중에 어려웠던 게 있었나요? 없었죠? 보니까 다 할만해 보이죠. 있으면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고 하려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기억이 일단 나시나요?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거를 함수 관점에서 바라보자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것저것 관련된 얘기들을 막 던졌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오늘을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훑어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고 녹광을 찍은 걸 돌려보니까 무슨 말을 뭐 아무런 정리도 안 하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퀴즈에서 하셨던 그 방정식 풀고 이런 거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떤 연립 2차 방정식을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그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이 존재하면은 그 친구를 이런 형태로 바꿔서 풀자라는 게 선형대수의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그렇게 만들어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A라고 쓰고 이 친구를 X라고 쓰고 이 친구를 B라고 썼더니 실제로는 2개짜리 식이지만 마치 하나의 식인 것처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더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신참분 혹시 녹강 보셨나요? 단톡방 초대 안 해놨구나 제가. 초대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y는 2x다 라는 함수가 있고 2x는 4다라는 요 방정식이 있을 때 함수랑 방정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더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2x라는 함수는 어떤
실수랑 어떤 실수를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고, EX는 4라는 거는 도착 지점에 있는 4라는 녀석을 거꾸로 타고 가면 어떤 숫자가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이다 라는 관점을 하나 제시를 해드렸고, 그 관점을 그대로 이쪽에 적용을 해서 X에다가 X라는 벡터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X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EX라는 숫자가 나오는 요거를 함수라고 보는 이 관점을 그대로 적용해서 X라는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AX라는 벡터가 튀어나오는 이것도 그대로 함수라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B벡터는 이 어떤 녀석을 통과시켜야 이 B벡터로 도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굉장히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행렬,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주는 이런 종류의 함수들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참고로 지금 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해서 내가 수업에서 집중을 안 해가지고 얘기를 처음 듣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선형대수 기말고사 초반 부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맞나 틀리나라는 생각을 저번 작년부터 되게 길게 해왔는데 그냥 던지고 가는 게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함수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건데, 이 A라는 거에다가 X라는 벡터를 곱하는 이 오퍼레이션을 행렬의 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X라는 벡터는 그냥 그대로 뜨고, 이 A라는 벡터는 열 벡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X1, A1 더하기 X2, A2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X라는 벡터는 X1, X2인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쓰면은 X1, E1 더하기 X2, E2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서 E1이라는 건 1, 0, 그러니까 첫 번째 엔트리에만 1이 있고 나머지가 다 0인 2차원상의 벡터를 말하고요. E2라는 거는 반대로 두 번째에만 1이 있고 나머지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벡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X를 AX로 바꿔주는 요 매트릭스는 요게 들어오면 요게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E1이랑 E2라는 두 개의 벡터로 만든 벡터 세트, 첫 번째 벡터 세트 E와 A1이라는 벡터랑 A2라는 벡터를 가지고 만든 두 번째 벡터 세트 V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은 E1이랑 E2라는 벡터를 가지고 읽은 좌표가 x1, x2인 거고, 이 친구는 A1, A2라는 벡터 세트로 읽은 좌표가 여전히 x1, x2다. 그래서 이거를 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 공간이 없네. 어떤 점을 함수를 통과시켰을 때 어딘가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관찰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E라는 좌표 체계를 가져와서 이 친구로 X만큼, 이 친구로 Y만큼 이동한 곳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2,4니까 2,4, 3,5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로 X만큼 가고 이걸로 Y만큼 갔더니 여기로 도착하더라. 이 컨셉으로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빠르게 했었고 방금 정리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혹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어쨌든 여기까지의 얘기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 파트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라는 걸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이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처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처음이실 테니 좀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건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원점을 기준으로 원래 여기 있던 거는 30도 돌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원래 1,0이라는 점이 있었으면은 얘가 돌아가는데 30도만큼 돌아가가지고 30도만큼 돌아가고 여기 길이는 여전히 1이겠죠. 길이는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고 여기 길이가 2분의 3이나 2분의 루트 3이라서
1,0이라는 점이 혹은 벡터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변환을 과연 행렬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 변화는 행렬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너무 딥하니까 집어치우고 만약 이게 행렬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면 이 행렬은 일단 여기서 열로 2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2x2일 거고 숫자 4개를 어떻게 잘 집어넣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될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맞아,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벡터를 집어넣으면 그 벡터가 원점 기준 30도 돌아간 위치에 있는 벡터가 출력되는 행렬 함수를 디자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원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다음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면 똑똑한 겁니다. 오늘은 아예 수업에서 안 했던 내용들만 답할 거라서 좀 템포를 계속 천천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느려서 재미없다 하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속도를 높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면 각자 다들 조금씩은 생각을 해보셨겠죠? 오케이. 자, 봐봐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서 사용하는 좌표 체계는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30도 돌아갔대. 그러면 좌표 체계도 그대로 30도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사용하는 좌표 체계는 얘랑 얘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뭔 말인지. 그러면은 이 점은 이걸로 요만큼, 이걸로 요만큼 가져죠. 이 점은 이걸로 요만큼, 이걸로 요만큼 가져죠. 그러니까 이 좌표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좌표 체계만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간단합니다. 이 친구가 바뀌면 뭐가 될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뭐가 되는지 이미 스포일러를 해드렸죠. 이게 되잖아요. 그죠? 좀 더 있어 보이겠으면 얘는 코사인 30도, 콤마 사인 30도죠. 30도죠, 그죠? 자, 그럼 얘가 30도 돌아가서 이걸로 바뀌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수학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원래 0, 1이었던 요 벡터가 30도 돌아가면 뭐야? 여기가 길이가 사인 30도일 거고 여기 길이가 코사인 30도일 테니까 마이너스 사인 30도랑 코사인 30도 이렇게 들어가죠. 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요 행렬함수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봐봐요. 이 원 자리에 이거 넣고 이 자리에 이거 넣죠. 그리고 얘랑 얘를 그냥 세로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는 A1이랑 A2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행렬함수 저 자리에다가는 방금 우리가 찾은 값들을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코사인 30도, 사인 30도, 사인 마이너스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방금 한 거는 30도 돌린 거고 세타만큼 돌린 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시끄러운 게 좋아. 그렇죠. 이걸 활용을 하시면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이거 30도 돌리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점 찍고 이 점 좌표 찾고 이 점 좌표 찾은 다음에 행렬곱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30도 돌아가면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바로 보이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대표적인 회전 이동이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두 번째 예시가 뭐가 있냐면 방금 한 게 제일 이제 처음 배울 때부터 하는 제일 유명한 친구고요. 두 번째로 할 거는 프로젝션이라는 겁니다.
프로젝션은 뭐냐? 자, 봐봐요.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을 x축 위에 그냥 정사형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정도 일로 가, 여 정도 일로 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축 그러니까 x, y가 들어오면 x, 0을 뱉어주는 함수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당연히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니까 2×2 행렬일 거고. 그러면 여기 숫자들을 어떻게 취하면 될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1000이라는 게 어떤 순서죠? 1000. 그죠?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읽었을 때 여기서 이거 xy였는데 이제는 x는 유지가 되면서 y가 유지가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 벡터가 그냥 아예 0 벡터여 버리면은 xy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조금 더 쉽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행렬 함수 a1이랑 a2, 그러니까 어떤 행렬 함수가 있을 때 a1이랑 a2죠. 자, 여기다가 제가 1령을 곱했어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나와요? a1이 나오죠. 여기다 제가 0,1을 곱했어요. 그럼 값이 어떻게 나와요? a2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걸 찾을 때 복잡한 상상을 하실 필요 없이 얘가 정사형 되면 어디로 갈지를 엿다 쓰시면 되고 얘가 정사형 되면 어디로 갈지를 엿다 쓰시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러면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결국 좌표 체계가 어디로 그러니까 이 단위 조각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관찰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변환을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나라는 생각이 슬슬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세상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오신 거랑 싹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 자, 우리가 함수라는 걸, 뭐 이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긴 한데, 함수라는 걸 딱 처음 배우면은 뭐부터 해요? 그러니까 함수의 성질들이 이제 따다다닥 나오잖아요. 질문 때 이제 정의를 쭉 했잖아요. 일단 처음에 배우는 게 도메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시역 전에 그쵸, 공역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시역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관계는 함수처럼 시역을 배운 다음에 배우는 게 그쵸, 역은 좀 맞아. 그게 이제 다이젝션 함수 어쩌고 다이젝션 전에 배운 거 두 개가 인젝션이랑 설젝션이 있고요. 인젝션이랑 설젝션이 있고요. 그 사이에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정확하게 모든 함수는 다 이 흐름으로 관찰해요. 앞으로 당신들이 위상수학을 하든 현대대수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다 이 순으로 다 관찰합니다. 진로는 영광입니다. 아무튼 자, 일단 간단하게 그냥 2×2짜리 행렬함수를 관찰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도메인은 이 함수에다가 곱해줄 수 있게 생긴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 벡터겠죠. 그러니까 도메인은 R2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행렬의 사이즈가 결정하는 것은 도메인과 코도메인의 사이즈다. 그러니까 출발지와 도착지를 이 행렬의 사이즈가 결정을 해준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레인지는 뭐냐면 레인지라는 건 이 함수가 도착할 수 있는 곳들의 모음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프로젝션이에요. 자, 봐봐. 여기 전체에서 여기 전체로 이동하는데 X축으로 프로젝션 시켰는데 여기에 도착하는 벡터가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연결이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하겠죠. 혹시 뭔 말인지 따라오셨나요?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이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1, 2, 3, 4가 있고 2, 4, 6, 8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이게 함수를 이제 집합의 대응 관계로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근데 R2라는 거는
이제 실수 순서상 집합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냅다 다 쓰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잖아요. 넌 디뉴머러블이니까. 그래서 2차원 좌표 평면을 그리고 두 개를 그려가지고 이 점이 뭐 1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각 점들을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점으로 연결되는 화살표가 존재하면은 이 점은 레인지에 포함되는 거다라는 게 집론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치역의 정의잖아요. 치역이라는 게 fx들을 모은 거니까 fx라는 거는 fx를 모았다는데 이 점이 fx가 될 수 있다라는 말, 즉 어떤 x가 존재하여 fx가 이 점인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연결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말이 쓸데없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연결이 존재해야 안 해요. 프로젝션을 시키는 변화에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은 레인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인지라는 걸 단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시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1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봐봐요. 어떤 거를 집어넣으면 X1 A1 더하기 X2 A2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얘네들의 집합이 이 함수의 치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집합이라는 건 곧 얘랑 얘의 스팬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함수가 존재할 때 그 행렬함수의 레인지는 스팬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럼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레인지는 x축 위에 있는 벡터들의 모음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 자, 다음 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건데 x라는 벡터에 a를 곱하는 게 행렬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x를 넣으면 ax가 나오는 이 함수잖아요. 그리고 bx라는 게 x를 넣으면 bx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bax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x를 일단 a를 통과시켜서 ax로 만들고 여기다가 또 b를 곱해가지고 BAX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행렬을 곱하는 거는 행렬 함수를 합성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다라는 걸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행렬 곱의 항등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항등원이라는 말은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AI고 IA고 A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은 이 함수는 합성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AX 이렇게 한 번 더 가도 이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말은 어떤 벡터 x, y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x, y가 출력되는 함수가 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려면 좌표 체계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대로 가야겠죠. 그러려면 이 친구는 첫 번째가 1,0이고 두 번째가 0,1이니까 우리가 알던 이 아이덴티티랑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로 다시 튀어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함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안 바꾸는 행렬인 거고 행렬곱 관점에서 보면 항등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지난번에 급하게 얘기하는 거 천천히 하려니까 힘드네. 말이 빨라지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고 있어요. 아무튼 항등원이라는 게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게 여번이죠. 행렬의 여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다시 합성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함수랑 합성했는데 튀어나오는 게 그대로 가는 걸로 그대로 가는 거. 자, 우리가 알던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에서 어떤 값을 넣어도 그대로 다시 튀어나오는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는 x가 그런 함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역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렬 함수에서의 역함수는 여전히 그대로 가는 이라는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대로 간다라는 건 그러니까 역을 이미 통과시켜서 A라는 애로 뭔가 어떤 작용을 했어. 그 다음에
그 작용을 그대로 다시 거꾸로 해야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시계 방향으로 30도 돌리는 작용을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돌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방금 만든 그 회전 이동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겠지. 뭐 마이너스 30도로 해가지고 뭐 아까 쓴 거에다가 열심히 채워 넣으면 되겠죠. 근데 프로젝션을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벡터 1,0이라는 벡터가 어디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1,0도 1,0으로 오고요. 1,1도 1,0으로 가고요. 1,2도 1,0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는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젝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젝션이 뭡니까, 김재희 씨? 하나의 그러니까 y 값을 만드는 x가 하나다. 그거는 너무 초등학교식 바로 정확한 데피니션이 뭡니까?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아까 초등학교식으로 우린 계속 직관으로 갈 거니까 초등학교식으로 다시 돌려보면 한 개가 한 개씩 가야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아무튼 첫 번째 문제점이 그거고요. 자, 다음 썰젝션. 자, 우리 근데 그 인젝션이 만족이 됐다 칩시다. 썰젝션은 어떨까요? 알지? 그것만 만족됐다고 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까지 만족을 돼야 되냐? 썰젝션은 뭐예요? 코도메인이랑 레인지랑 같다. 코도메인이랑 레인지랑 같은 거죠. 코도메인이랑 레인지가 같은 게 썰젝션. 말이 즉슨 모든 코도메인의 원소에 대해서 연결이 존재하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코도메인은 뭡니까? 네, 2차 R2잖아요. 우리의 레인지는 뭡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랑 같은 게 썰젝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다. 괜찮을까요? 근데 눈치껏 알고 있잖아요. 두 개의 벡터로 2차원을 스팬하려면 이 두 개의 벡터가 어때야 돼요? 인디펜던트여야 되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면은 요게 만족돼서 요게 만족된다 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를 처음 설명할 때 계속 강조해왔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벡터 세트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그 벡터 세트를 나타낼 때 그 벡터 세트를 가지고 좌표를 쓸 때 좌표가 어떻다? 유일. 좌표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유감스럽게도 좌표 체계를 이딴 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이 점을 나타내고 싶으면 이 점은 이걸로 이만큼 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걸로 이만큼 간 다음에 이걸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면 좌표가 유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봐봐요. 두 개를 그려놓고 제가 여기서 11이랑 2랑은 애를 가져왔어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누가 봐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3, 3이라는 벡터를 나타내보고 싶답니다.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3? 자,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라고 칠게요. 첫 번째라는 건 이게 E1에 대응된 친구, 이게 E2에 대응된 친구란 얘기예요. 그 말은 이 3,3이라는 벡터를 얘랑 얘의 좌표를 가지고 나타낸다 치면은 1,1이라고 써도 되고 3,0이라고 써도 되고 4,-2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어쨌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 말을 함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112라는 요 벡터 함수는 요 행렬 함수는 3,0이라는 벡터도 1,1이라는 벡터도 1,1이라는 벡터도 4,-2분의 1이라는 벡터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벡터가 전부 다 이 점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정말 이 선 위에 있는 게 다 빨려 들어가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식 증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안 할 거예요. 한번 집 가서 해보시든가 해보세요. 근데 곧 배워요. 아무튼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깨져요? 인젝션이 깨진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스팬의
스팬했을 때 차원이 어떻냐에 디펜드 되고요. 이 친구는 저 친구는 뭐야 돼? 리니얼리 인디펜던시에 디펜드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벡터 n 차원에서 그냥 2차원에서 벡터 두 개가 있는데 그 벡터 두 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2차원을 스팬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스패닝 셋이 아니라 안 배웠구나.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안 배워서 하자. 베이시스는 다음에 합시다. 곧 배우겠지. 아무튼 스패닝 그래 뭐지. 얘네가 스패닝 셋이면서 개수가 맞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은 게 뭐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이 세로 벡터들이 스팬하는 차원을 알면은 이 함수가 바이젝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제 정방행렬 즉 스퀘어 매트릭스는 되게 다 보기가 편해요. 애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행렬이 n by m으로 나오는 게 어려운 것들인데 그런 거는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은 정신병에 걸리고 애초에 저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집어치우고 저희는 정방행렬만 가지고 놀아봅시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얘기들을 방금까지 한 얘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라는 게 핵심이죠. 자 보세요. y는 ex라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푸는데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방정식은 해가 몇 개예요? 한 개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왜 한 개? 자, 여기에 있는 숫자를 제가 2라고 바꿀게요. 그래도 해는 무조건 한 개죠. 왜 그러냐면 이놈 새끼가 바이젝션이라서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애초에 이거를 해석하는 관점을 x가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나요로 해석하자 그랬잖아. 근데 바이젝션이라는 건 모든 x가 어느 b든 가면서 딱딱 한 개씩 간다라는 게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우린 바이젝션이라고 부르잖아요. 1대1 개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와도 이 방정식이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딱 봐도 인젝션도 아니고 설젝션도 아닌 기분 나쁜 친구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친구는 해의 개수가 딱 한 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초에 해가 한 개인 경우가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돼요? 빵 개거나 한 개거나 두 개거나. 뭐 한 개도 사실 중근이라서 한 개인 거지 사실상은 두 개인 거니까. 뭐 아무튼. 자,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냐? 일단 첫 번째, 해가 한 개도 없는 경우는 왜 생겨요? 레인지가 아닌 곳을 가고 싶어 해서 생기는 문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레인지는 실수판으로 봤을 때, 자, 이 친구는 여기서 이 절반으로만 이렇게 모이는 녀석이에요. 그죠? 이 화살표 기억나죠? 이렇게 모이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거꾸로 가려고 해봤자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가 없으니까 노 솔루션이겠지. 자, 여기서는 왜 문제가 생기냐? 인젝션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죠. 각각 점들마다 뭐 이상한 애가 하나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두 개씩의 화살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타고 가려고 했을 때 갈림길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컨셉을 그대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들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AX는 B라는 애가 있을 때 이 녀석이 바이젝션이면 유니크 솔루션을 갖겠죠? 방금까지 한 얘기에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그냥 숫자만 하나 늘어난 거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던가 뭐 스팬이 아니던가 뭐 아무튼 방금까지 얘기한 이것저것 조건들 중에 뭔가 하나를 위배를 해가지고 사실 하나가 아니라 다 위배되죠. 하나 위배되면 뭔가 위배가 돼가지고 이 친구의 바이젝션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로 넘어갈 때 만약에 레인지가 이 선 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자, 이 선 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점은 이 선 위로, 이 점들은 다 이 선 위로 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증명은 시간 남으면 좀 더 하고 아니면 다음에 할게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각 점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썰젝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레인지에 포함되지 않은 즉 연결이 없는 점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바이젝션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 B라는 애를 운 없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겠죠. 공간 위에 면 위에 선이니까 선 위에 있지 않은 친구를 가져와 버리면은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없겠죠. 노솔루션인 상태가 되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운 좋게 해가 있는 대로 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유니크 솔루션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렇게 된다라는 상황 자체가 인디펜던트하지 않다라는 거랑 완전히 동치잖아요. 그죠? 인디펜던트하지 않으면은 0벡터가 되는 해 공간이 0벡터가 되는 그 뭐야 개수 세트가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3A1 더하기 2A2가 0벡터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여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봐봐요. 이 점을 예를 들어서 내가 x, y가 있고 이 친구를 보내서 x, a1 더하기 y, a2로 갔다고 쳐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0벡터를 더해도 되죠. 근데 이 0벡터는 3 더하기 x, 2 더하기 y랑 똑같죠. 그대로 다시 거꾸로 타고 가면은 x 더하기 3이랑 y 더하기 2라는 벡터가 1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나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한 번만 다시 해달라.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생긴 벡터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생긴 행렬이라 칠게요. 그러면 x, y를 넣으면 xa1 더하기 ya2가 튀어나오죠. 자, 근데 이 두 녀석이 리니얼리 디펜던시 하다고 쳐볼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그림상에서는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스팬을 했는데 1차원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리니얼리 디펜던시 객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니얼리 디펜던시라는 거는 C1A1 더하기 C2A2는 0의 솔루션이 0,0 트리비얼 솔루션 말고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이 자리랑 이 자리에 0이 아닌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증명을 위해서는 그것을 C1, C2라 하자라고 해야겠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3이랑 2라고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x, y라는 점이 이 점으로 가는 어떤 임의의 벡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길 먼저 잡고 여길 잡는 거긴 한데 편의를 위해 x, y라는 벡터를 잡아서 보내봤다 이거야. 그러면 xa1, ya2로 가겠지. 근데 xa1 더하기 ya2 더하기 0도 이 점이지. 근데 0은 저거잖아. 거꾸로 대입을 해. 그리고 정리를 해. 그럼 3 더하기 xa1 더하기 2 더하기 ya2는 0이다지. 2 더하기 ya2지 이 점은. 그 말은 이 점에 3 더하기 x, 2 더하기 y라는 점도 화살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니크 솔루션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 점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가 리니얼리 이 친구가 바이젝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시면 이 친구가 노솔루션인지 노솔루션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이젝션이 아니면은 이 친구는 항상 노솔루션이거나 유니크 인피니트리 매니 솔루션이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만 가능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한 단계만 더 나갈게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면 뭘 할 수 있냐? 자, 방금까지 한 거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주십시오. 봐봐요. 이제부터 조금씩 상상하기 어려워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하다가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거든요. 봐봐요. 공간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제 손에 스펀지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제가 이 스펀지를 면으로 짜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스펀지를 얇고 길게 선처럼 짜부시키고 싶으면은 이렇게 누르겠지. 좀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큐브를 눌러서 네모로 만들었어요. 그때 네모의 점 하나로는 큐브에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하면은 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이 모여서 점이 되는 경우에 큐브는 면이 돼요. 뭔 소린지 이해돼? 이렇게 이 각 점들이 그러니까 이 큐브를 이 스펀지에 점이 다다다다다 찍혀 있다고 쳐봐. 이렇게 눌러서 네모나게 만들었어. 그럼 이 네모에는 한 점에 여러 개의 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모여 있을 때 선 위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점이 될 때 네모가 되는 거야. 이렇게 뭉쳐서 선으로 만들면은 면 위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점이 될 때 큐브는 선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이 A라는 매트릭스를 가져왔을 때 이 친구가 인디펜던시가 있는데 3A1 더하기 2A2가 0벡터라는 인디펜던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 인디펜던시도 스팬이 돼요. 오 개소리인가 싶죠 이제. 자 생각해봐요. 널 스페이스 얘기를 사실 먼저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이거가 만족이 된대. 그러면 이것도 만족이 되죠. 말인즉슨 이게 만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 어떤 점이 일로 간대.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3 더하기 2를 한 이 점에서 앞으로 한 뒤로 간 이 점도 일로 가시. 그러면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이 다 일로 간다는 게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3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점 x, y면 이 점 x 더하기 3, y 더하기 2고 이 점은 뭐 x 더하기 3k, y 더하기 3k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일로 모이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디펜던시라는 건 해가 존재한다니까 이 디펜던시 말고도 다른 종류의 디펜던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4a1 더하기 3a2도 0이야. 0벡터야. 그러면 요 점에서 4,3만큼 간 요 그림이랑 숫자랑 무시해요. 그냥 보세요. 그럼 이 점도 일로 가겠지.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은 요 선들 위에 있는 거 다 저 점으로 가겠지. 그지? 그지? 오케이? 근데 봐봐. 그럼 다음 생각. 얘랑 더해. 얘랑 더해. 이것도 0벡터죠. 그러면 이 두 결과적으로 자 그럼 살짝 생략을 해서 좀 뭔가 많은 과정을 생략을 하면 이거랑 요거의 스팬이 죄다 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대충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정의를 하나 제가 좀 말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정의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행렬이 존재할 때 이 행렬에 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널 스페이스가 뭐냐면요. AX는 0인 X들을 모은 거예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0벡터로 가는 점들을 모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가요. 잘못 들었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 레인지란 얘기야. 지금 디펜던트 해가지고. 자 그럼 봐봐요. 이 공간이 짜그라져서 자 봐봐. 면이 짜그라져서 면이 짜그라져서 선이 돼야 돼. 그럼 면 위에 있는 얼마만큼이 점으로 합쳐져야 될까요? 큐브가 짜그라져서 면이 되려면 선이 점으로 합쳐져야 되고 큐브가 짜그라져서 선이 되려면 면이 점으로 짜그라들어야 돼. 면이 짜그라들어서 선이 되려면 얼마만큼이 점으로 합쳐져야 될까요? 선이죠. 항상 뭐라고? 이건 그릴 수 있다. 아까
아까 프로젝션 할 때 봐봐. 아까 프로젝션 할 때 이 선 위로 합쳐졌잖아. 이 점으로 모이는 게 여기고, 이 점으로 모이는 게 여기고, 이 점으로 모이는 게 여기고, 이 점으로 모이는 게 여기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 요 아이디어 그대로 가져오죠. 이 점으로 모이는 곳은 선이겠냐, 면이겠냐, 점이겠냐? 선이겠지. 이만큼이 모여서 여기로 온다 쳐봐. 그 말은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다 0벡터가 된다는, 이 선 위에 있는 좌표들은 다 0벡터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사실. 이 선은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긴 왜 여기다 0 넣으면 0 나오잖아. 왜 고민하는 거야 대체? 이래 세상 당연해 보이죠? 우리 수학에서 당연한 거 뭐라고 불러요? 그래, 그래서 0벡터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부른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 아무튼 어쨌든 무조건 0은 지나야 되는 상태에서, 자, 이 평면에, 이 짝대기의 기울기가 뭐한 2분의 3이라고, 이게 y는 2분의 3x라고, y는 2분의 3x라고 칩시다. 그냥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은 임의의 점은 k, 3분의 2k죠. 그래? 2분의 3k죠. 그죠? 자, 이 점들이 다, 이 선들이 다 점으로 간대. 그 말은 k a1 더하기 2분의 3 k a2가 0벡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k를 잠깐 날려요. 그러면 2a1 더하기 3a2가 0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은 이 점의 출처가 1,1이라고 쳐봅시다. 1,1이 이 점으로 이동한다고 쳐봐요. 이런 화살표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 점에서 2,3 기울기로 쭉 짝대기 그으면 다 이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로 찾을 수 있겠죠. 선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놈들이 점들에 합쳐져서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선을 뭐라 하냐면 널리티라고 불러요. 이 선의 차원 1을 널리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널리티라는 건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널리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녀석의 차원을 뭐라고 부를까요? 컬럼 스페이스 아니지. 이 열 벡터들의 스팬의 차원을 뭐라고 부를까요? 배웠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배운 말 중에 있어요. 정답. 랭크입니다. 네. 놀랍게도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 즉 레인지의 디멘전은 랭크랑 똑같아요. 근데 그 랭크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럼 자, 다음 널리티는 이 녀석의 차원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오래 안 됐지? 자, 보세요. A라는 매트릭스, 자, AX는 0이라는 행렬을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어떻게 풀어요? 1번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든다. 근데 0000은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A라는 매트릭스를 쓰자. 열심히 엘리멘트리로 오퍼레이션을 해보자. 뭐가 나갈까? 아니다. 2/2요. 자, 3/3으로 다시 바꿀게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3/3이에요. 열심히 엘리멘트리로 오퍼레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나왔더라. 그 다음 S, T. 그러면 여긴 리딩 엔트리. 이것도 리딩 엔트리. 리딩 엔트리가 아니네. 너는 프리베어리어블이구나. 너 파라미터 해라. 한 다음에 X, 그러면 X3는 T고요. 좀 재밌게 해볼까? 1 이렇게 해볼까? 1, 0, 2, 0, 1, 1, 0, 0, 0.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 해서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X3은 T고 X2는 뭐 마이너스 T고 X1은 마이너스 T구나. 그러면 이 친구의 해분가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에다가 t 한 거 요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해봤죠? 네. 다들 해봤죠? 네. 자, 이게 널 스페이스잖아.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매개 변수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지금은 매개 변수가 한 개니까 1차원 선이잖아. 수투 때 했던 거. 만약 매개 변수가 프리 베어리어블이 두 개여봐. 그러면은 t 머시갱이 더하기 s 머시갱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2차원이잖아. 프리 베어리어블이 세 개여봐. 그러면 3차원이겠지. 4차원 상에서 3개여봐. 3차원이겠지. 자, 그러면 결국 널리티는 뭐랑 똑같아? 넘버 오브 프리 베어리어블이랑 똑같지. 둘이 더하면 뭐다? 로우 개수.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그래, 랭크 띠오렘. 그래서 랭크 띠오렘이 존나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5차원 세상에 컬럼을 스팬했더니 3차원이 나왔어. 그러면 5차원 세상에 뭐가 합쳐져서 점이 되고 있는 상황일까? 면이 합쳐져서 점이 되고 있는 상황. 2 더하기 3이 5니까. 괜찮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별거 없다. 그냥 이걸 한번 이해해보자는 얘기였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한 명 거의 뭐 죽어가고 괜찮니? 돌리면 자도 돼. 어차피 올려줄 거야. 자, 아무튼 자 다음 그 뭐지? 퀴즈에 보면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 문제가 그거 벡터 3개 리니얼 인디펜던트냐 디펜던트냐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들 어떻게 푸셨나요? 궁금해서. 벡터 3개가 있을 때 얘네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임을 어떻게 보이셨나요? 대답. 예. 서포스 대 디펜던트. 서포트 디펜던트. 그다음 벡터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넣어서 레디션. 한 다음에 얘를 열심히 해봤더니 어떤 형태가 나왔어요? 영영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죠. 0.00밖에 안 되니까 얘는 인디펜던트가 이 컨셉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봐봐.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사실 이미 대수적으로 다 다루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제 우리는 벡터 3개가 3차원 세상에서 벡터 3개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행렬이 바이젝션임을 보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 행렬이 바이젝션이려면 임의의 AX는 B라는 행렬 방정식이 유니크 솔루션을 가져야겠지. 다르게 말하면 이 녀석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져야겠지. 그게 이 녀석이 트리비얼 솔루션 말고도 다른 솔루션을 갖는다는 것은 해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고, 이 친구는 해가 한 개가 아니게 되면 무조건 무한히 많아지니까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벡터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방정식으로 변환해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을 취해왔지만 기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등 달라질 건 없는데 직관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되셔야 돼요. 대수적으로 푸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썸대를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형대수에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빨리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를 배워가지고 작년에 저만 맞춘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고 싶어서 뭐 아무튼 그 수학인데 풀이 과정 하나 없이 글만 써가지고 유일한 정답자가 된 제 평생 자랑거리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그걸 빨리 당신님한테 설명해주고 싶은데 아직 설명하려면 한참 남아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이제 다음 주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서 한 주 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제 컨디션 보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